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또 천간과 천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을목입니다. 을목이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작용을 받고 을목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을목은요, 말 그대로 연약한 나무죠. 등나무를 말하고 있고요. 새싹을 말하고 있죠. 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간목을 만나는 것은요, 등나개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작고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등나무가 굵고 큰 간목을 의지 삼아서 둘둘 말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는요, 매우 좋습니다. 을목이 간목을 만난다는 것은요, 의지처가 생기고요, 동료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에게 있어서 간목은요, 좋은 역할을 하는 관계죠. 간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간목은, 간목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간목은 을목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을목은 간목이 있어야 더 유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고 여린 을목은요, 간목하고 같이 있으면요, 간목이 태양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살기 위해서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을목에게 간목은 매우 필요한 존재다. 등나개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약자는 강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침략당하고 눌려지는 게 맞고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화려한 것에 의해서 감춰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약한 자는 강자를 타고 올라가서 기생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화려한 것에 옆에서 붙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간목에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을목은요, 간목하고 쟁제를 하는 건 맞아요. 죄를 두고 서로 다투는 거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소모전이고요. 결국에는 기를 많이 소진하고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을목에게 있어서 정관인 경금을 을경합으로 합해서 정관을 없애버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간목이 옆에서 갑경충해서 편관을 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방해를 합니다. 을목은요, 경금 정관을 가져다가 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옆에서 간목이 갑경충해서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을목이 간목이 필요로 해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방해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매사에 간목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요, 이렇게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한 을목에게 있어서 간목은 매우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건 비견을 만나는 거죠.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는요, 보금잡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담쟁이가 서로 엉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나 어떤 파트너, 이런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서로 엉켜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동업을 하는 거는 불리합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을목이 을목을 함께 할 때는요, 내가 신강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매사 방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을목이 신약할 때는요, 그나마 도움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신약할 때를 제외하고는 을목이 을목을 보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관계는 아니거든요. 탈제가 되고요, 분제가 되고요,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을목은 을목을 같이 보는 것을 꺼려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는요, 경금을 정관이죠. 정관을 합해서 가버리는 역할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역할은요, 편관인 신금을 을신충 혼자 하기에는 힘든데 을신충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좀 좋고요. 이렇게 을목이 을목을 만나는 사주는요, 풍병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을목은 바람이거든요. 을목이 을목끼리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경우에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고생을 많이 하고 살 수 있는 하천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을 많이 보셔야 돼요. 다음은요, 을목이 병화를 봤을 때를 설명하겠습니다. 목생화 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죠. 염양여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초목에, 넓은 초목에 태양이 내리 비추는 그런 모양입니다.
밝고 화려한 모양입니다. 병화라는 것은요,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에게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태양이 없이는 초목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란 존재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관계입니다. 을목에게 있어서도 병화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재주가 뛰어나고 감성적이고 자기 표현력이 좋다, 능력이 좋다, 표현 능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봤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상관이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을목은 말도 잘하잖아요.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상담직이라든가 이 말로 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을목이 인기가 많아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보고 좋은 역할로 해석이 될 때, 그 을목이 좀 강하고 신강하고 좋을 때겠죠.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을경합해서 이 경금을 다시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경금을 따라서 갈 수 있고, 같은 을목이 두 개가 있을 때 을목이 을목을 봤을 때 을목은 경금을 합해서 다시 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금목 하는 기운이 많아지니까 을목이 을목을 봤을 때 을목 하나가 경금하고 을경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을경합을 해서 다시 금이 되거든요. 금금목 하는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역할을 하는 겁재가 돼버려요. 경금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을목이 경금을 만나서 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방해를 하고요, 결실이 없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업사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겁재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을목이 을목을 만날 때는 그렇게 좋은 관계, 좋은 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요, 병화가 신금 편관을요 병신합해요. 그래서 병신합해서 수가 되죠. 수생목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생해주는 임수, 나를 생해주는 임수 정인을 병임충으로 막아주는 역할은 안 좋은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오행을 만나서 을목뿐 아니라 다른 걸 해석할 때도요, 어떤 천간 오행을 만났는데 그것이 합을 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또 일간이 어떻게 강할 때 어떤가, 약할 때 어떤가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 천간과 천간의 만남은요, 에너지 크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일간과 천간과의 관계보다 일간이 아닌 다른 거에 천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해석하시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다음은요, 을목이 정화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정화를 만나는 것은요, 화소초원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불타는 초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화는 병화하고 다르게 살아있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원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막 타고 있는 평야, 초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만날 때하고 을목이 정화를 만날 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을목이 정화를 만나는 것은 식신이지만 병화를 본 거하고 틀려요. 식신이지만 오히려 상관보다 좋지 않게 해석을 합니다. 식신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는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식신이지만 적재적소에 내 능력을 발휘하고 튀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이 나대고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음기의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폈으니까 다 허무하게 타버리고요, 가난해지고, 청빈하다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빈하다,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초목이 살아있는 불을 만나는 거하고 태양을 만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는 좋은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신강하든 신약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하나 좀 좋게 표현하는 것은요,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임수가 을목을 부목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가운 물이 을목을 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외에, 그러니까 을목을 물이 와서 정임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에게 임수가 왔을 때, 인수가 왔을 때 지나치면 부목이 되거나 을목이 떠버리거든요. 그때만큼은 정화가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때는 정임합으로 뭐 합거해서 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을목에게 힘이 되는 의지처가 돼준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좋게 해석을 해요.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해줄 때. 그 외에는 정화가 을목에게 좋은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 정화가 와서 그걸 해주죠.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을목에게 신금은 편관이고 남편이고 나를 억압하는, 뭐 때리는 남편 뭐 이렇게 표현도 하나요? 거친 남편이라고 하죠. 편관이 왔을 때 이 정화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신금 편관이 왔을 때 을목에게 있어서 정화가 신정충이니까 자식이 그 강한 아버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을목에게 있어서 자식이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을목이 신금을 막아주는 정화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정화가 신금을 막아주는 역할, 임수를 합거하는 역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좋은 역할을 하는 정화 식신은 아닙니다. 다음은요, 을목이 무토를 만났을 때를 공부하겠습니다. 을목이 무토를 만나는 건요, 선화명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은요, 무토니까요, 사막에 건조한 땅에 피어있는 풀, 꽃 이렇게 표현해요. 사막에 꽃이 한 송이 폈다 이렇게 물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막에 있는 꽃이나 풀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요, 매우 조화롭지 못하다,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을목이 무토를 봤을 때는요, 굉장히 자생력이고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사주에 을목이 있는데 무토가 있다 이러면 혼자 살아남는 사람, 자수성가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살기가 척박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도죠. 아주 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은요, 친화력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무토를 보는 것은요, 무계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계수가 편인이죠. 편인은 치우치고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무계합하죠. 그래서 계수에 편법을 쓰는 행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해서 다 나쁘게만 해석하진 않고요. 약간 이렇게 좋은 점이 있죠. 그런 좋은 점이 통변할 때 활용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주를 봤는데 이렇게 을목이 무토를 만났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구조다. 그렇지만 이 사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편인을 이렇게 쓰지 않고 편인을 막아주는 역할을 무토가 하더라. 이런 것도 통변할 때 여러분이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수만 무기합해주는 게 아니죠. 무토는 또 임수를 토국수해서 막아버리잖아요. 인수는 나를 지원해주는 정인 어머니 같은 그런 기운인데 그런 기운까지도 무토가 막아주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목에게 무토는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정관 신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토생금 해주고 그 어느 정도 무토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제 역할을 하긴 하죠. 이 을목에게 무토는. 자, 다음은요, 을목이 기토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